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 갈망이 실은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기 싫어 꾸며낸 위장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이 관계라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고독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만큼 진실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방은 어두워지고 모든 소리는 서서히 육체에서 분리되는 의식 속으로 희미하게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당신은 진정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동행했을 뿐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세상이 미리 써놓은 듯한 각본에 매혹됩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는 것. 참 아름답고 안전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답처럼 여기는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조화를 위해 죽어가는 내 안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둔 꿈들에 대해, 침묵당한 욕망들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홀로서는 법조차 잊어버릴 때까지 서서히 휘어져 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어떤 길은 침묵과 고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때의 희생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포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그림자조차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진실을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프로그램된 미소와 화려한 결혼식으로 가득 찬 사회는 홀로 걷기를 선택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네. 결국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짝이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주에 가까운 기도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충족감이 알맞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령 아무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사막을 홀로 걸어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깊이 파고들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복도를 밝히고 대부분이 상상조차 두려워하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어쩌면 독신으로 남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자유이며 자기 배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고 당신을 완성시켜주고 잠들기 전 밤마다 느껴지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말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는 이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만 행복할 수 있다. 만약 혼자라면 너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는 미묘하지만 집요합니다. 혼자인 사람들은 미완성의 존재, 의심스러운 존재, 어딘가 고장난 존재로 여겨집니다. 마치 고독이 성격적 결함이나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사실은 도피의 한 형태라면? 아무런 방해 없이 적나라하고 날 것 그대로의 당신 영혼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이라면 말입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보기를 회피하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 가진 진정한 환상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따스함과 삶의 목적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응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사소하게 말이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작은 의견을 바꾸고 욕망 하나를 잠재우고 습관 하나를 희생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고 동반자 관계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본질은 수능적인 캐릭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누군가로 말입니다. 융은 사랑을 경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복을 경멸했습니다. 자율성의 항복, 창조성의 항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광기의 항복을 말입니다. 이상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녹아들어 융합과 정서적 의존 위에 정체성을 쌓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창조적인 혼돈을 죽입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종종 그 자기 직면을 피하기 위한 아름다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쌍이라는 완전함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보는 대부분의 커플들은 겉보기에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영혼의 조각을 대가로 한 타협이 있고 물에 잠긴 욕망들을 숨기고 있는 침묵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은 동맹이 아니라 정서적 생존을 위한 협정에 불과합니다. 융은 그러한 결합이 자기 실현의 의지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새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실 속 낭만적 사랑은 종종 꽃과 약속으로 포장된 감정적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창작하는 예술가를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본 적 있습니까? 확장하는 영혼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통제와 조정, 그리고 끝없는 협상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대화할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 당신의 선택이 관계의 경계와 양립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내면의 위원회가 항상 작동합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협상 뒤에는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커플이라는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융은 이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당신의 감수성, 직관, 부드러움, 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조각내고 관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협상하고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고 평화를 위해 당신의 고통을 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융이 옹호했던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 자신의 길, 부조리함까지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밖에서 찾던 것을 반드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때 홀로 걸어갈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바로 그 자발적인 고독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타인 안에서 온전함을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과업, 즉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가장 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유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랐고 그 값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고귀하고 영감 넘치게 들리지만 차갑고 침묵하며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닥쳐오면 대부분은 익숙한 것들이 주는 안전함으로 도망쳐 돌아갑니다. 칼 융은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소속감, 인정, 그리고 정서적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독은 유행이나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정신의 전쟁터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가면 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없이, 변명 없이 거울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정과 오락,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만 실은 소음으로 공허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약속들에 둘러싸인 감정의 거품 속에서 살기를 선호합니다. 융에게 고독은 결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기 위한 길들여지고 반응적이며 수능적인 인간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토양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개인을 개성화된 자아, 즉 군중 심리를 초월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따뜻한 어루만짐과 등 두드림에 둘러싸여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융이 말한 자유는 무리를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는 것은 단절이며 애도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고 연인을 잃고 예측 가능함이 주는 안락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융 자신도 이 선택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贯徹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독했던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여 글을 쓰고 걷고 정신이 온전한 경계의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맞섰습니다. 그의 성찰은 고통을 알았지만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한 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립의 고통이 적응의 평범함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라는 세상을 가면무도 회장으로 보았습니다. 결혼, 관습, 편의를 위한 우정, 이 모든 것은 존재의 부조리하고 무서운 깊이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융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의 환상 아래 숨겨진 것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는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고독이 바로 그 필수적인 침묵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그저 들은 것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
반사된 그림자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고독은 뒤에 남겨졌다는 쓰라린 감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성숙하고 의식이 재편되며 내면의 혼돈이 형태와 방향, 그리고 불꽃을 찾아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으며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은 낭만적인 저녁 식사나 주말 쇼핑몰 나들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완전히 혼자일 때, 방해물 없이, 약속 없이, 당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누군가 없이 있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철학적 사유가 태어납니다. 동시에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현대사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감정적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 과도한 공유,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을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적이 없지만 또한 이토록 공허했던 적도 없습니다.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수년간 피해왔던 목소리를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 창조자, 고독한 예술가를 외해 즉 일종의 돌연변이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상해졌다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진실, 침묵, 그리고 마침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외칠 때까지 이어지는 자기 생각의 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유는 포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을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주는 정서적 안락함을 포기하고 공유된 인생 계획을 포기하고 자동적인 애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포기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의존하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성인기의 궁극적인 성취로 포장되어 팔립니다. 해피엔딩, 최종적인 정복, 완전한 세계로의 입장을 알리는 트로피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진 속 미소와 낭만적인 글과 뒤에는 더 밀도 높고 날 것 그대로이며 좀처럼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결혼은 축하가 아니라 봉쇄입니다. 발견의 여정이 끝나고 가능성이 닫히며 확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며 반복, 습관, 루틴, 그리고 안락함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영혼은 그 반대의 것, 혼돈, 침묵, 불편함을 필요로 합니다. 위대한 것은 통제된 토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집을 짓는 데는 훌륭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잉태하는 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부름을 가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시간과 집중력, 그리고 분산되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이 결혼하여 일상의 요구, 감정적 의무,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끝없는 협상에 묶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모든 결정은 승인받아야 하고, 모든 걸음은 설명되어야 하며, 모든 변화는 협상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불꽃은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실존적 절박함을 공유된 스케줄로 바꾸어 버립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을 합의로 대체하고 깊은 진실을 평화를 깨뜨리지 말자는 암묵적 동의로 대체합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맞바꾸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뒤에 남겨두었음을 알면서도 미소 짓습니다. 융은 말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실현의 의지다. 창조와 파괴, 그리고 초월을 이끄는 생명 에너지가 이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전통적 결혼은 끊임없는 연기를 요구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 꿈꾸는 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의 절반, 가정의 절반, 이야기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절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하기를 선택하는 개인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고독과 정신적 공간, 그리고 창조적 관심과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황금 세장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세장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대담한 이들은 설령 애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창살 뒤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융은 자신이 그것을 살았기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배우자 곁에서 보낸 아늑한 오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독한 산에서, 침묵의 나날 속에서, 열병과 환각의 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상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삶은 안전입니까? 아니면 위대함입니까?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과 함께 옵니다. 진정한 주권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에도, 결핍에도, 두려움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는지를 묻기를 멈출 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기 시작할 때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모두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도 홀로 걷기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그 선택은 두렵고 고립감을 주지만 또한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당신에게 제공된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대를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당신의 존재하지 않았던 버전을 투사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관계, 예측 가능한 직업,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항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에 안전함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이기심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위해 생각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위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타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충분하며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충분한 사람은 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속되기 위해 기쁘게 할 필요가 없고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강렬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의존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아래에 땅이 있는지 모른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뛰어내립니다. 충동이 아니라 자각으로부터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 산채로 죽어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반을 대가로 감정의 찌꺼기를 받아들이고 안전을 위해 영혼을 파는 것.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으로 위장한 생존일 뿐입니다. 융은 결코 당신에게 행복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에서의 고독은 더 이상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자라고 당신의 비전이 형태를 갖추고 마침내 당신의 존재가 그 정당성을 찾는 공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즉 자신의 진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설령 그것이 타인의 사랑을 잃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은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이들에게 속삭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쩌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 갈망이 실은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기 싫어 꾸며낸 위장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이 관계라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고독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만큼 진실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방은 어두워지고 모든 소리는 서서히 육체에서 분리되는 의식 속으로 희미하게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당신은 진정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동행했을 뿐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세상이 미리 써놓은 듯한 각본에 매혹됩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는 것. 참 아름답고 안전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답처럼 여기는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조화를 위해 죽어가는 내 안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둔 꿈들에 대해, 침묵당한 욕망들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홀로서는 법조차 잊어버릴 때까지 서서히 휘어져 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어떤 길은 침묵과 고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때의 희생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포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그림자조차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진실을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프로그램된 미소와 화려한 결혼식으로 가득 찬 사회는 홀로 걷기를 선택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네. 결국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짝이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주에 가까운 기도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충족감이 알맞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령 아무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사막을 홀로 걸어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깊이 파고들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복도를 밝히고 대부분이 상상조차 두려워하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어쩌면 독신으로 남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자유이며 자기 배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고 당신을 완성시켜주고 잠들기 전 밤마다 느껴지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말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는 이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만 행복할 수 있다. 만약 혼자라면 너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는 미묘하지만 집요합니다. 혼자인 사람들은 미완성의 존재, 의심스러운 존재, 어딘가 고장난 존재로 여겨집니다. 마치 고독이 성격적 결함이나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사실은 도피의 한 형태라면? 아무런 방해 없이 적나라하고 날 것 그대로의 당신 영혼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이라면 말입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보기를 회피하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 가진 진정한 환상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따스함과 삶의 목적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응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사소하게 말이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작은 의견을 바꾸고 욕망 하나를 잠재우고 습관 하나를 희생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고 동반자 관계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본질은 수능적인 캐릭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누군가로 말입니다. 융은 사랑을 경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복을 경멸했습니다. 자율성의 항복, 창조성의 항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광기의 항복을 말입니다. 이상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녹아들어 융합과 정서적 의존 위에 정체성을 쌓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창조적인 혼돈을 죽입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종종 그 자기 직면을 피하기 위한 아름다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쌍이라는 완전함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보는 대부분의 커플들은 겉보기에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영혼의 조각을 대가로 한 타협이 있고 물에 잠긴 욕망들을 숨기고 있는 침묵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은 동맹이 아니라 정서적 생존을 위한 협정에 불과합니다. 융은 그러한 결합이 자기 실현의 의지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새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실 속 낭만적 사랑은 종종 꽃과 약속으로 포장된 감정적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창작하는 예술가를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본 적 있습니까? 확장하는 영혼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통제와 조정, 그리고 끝없는 협상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대화할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 당신의 선택이 관계의 경계와 양립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내면의 위원회가 항상 작동합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협상 뒤에는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커플이라는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융은 이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당신의 감수성, 직관, 부드러움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조각내고 관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협상하고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고 평화를 위해 당신의 고통을 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융이 옹호했던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 자신의 길, 부조리함까지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밖에서 찾던 것을 반드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때 홀로 걸어갈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바로 그 자발적인 고독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타인 안에서 온전함을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과업, 즉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가장 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유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랐고 그 값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고귀하고 영감 넘치게 들리지만 차갑고 침묵하며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닥쳐오면 대부분은 익숙한 것들이 주는 안전함으로 도망쳐 돌아갑니다. 칼 융은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소속감, 인정, 그리고 정서적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독은 유행이나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정신의 전쟁터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가면 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없이, 변명 없이 거울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정과 오락,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만 실은 소음으로 공허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약속들에 둘러싸인 감정의 거품 속에서 살기를 선호합니다. 융에게 고독은 결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기 위한 길들여지고 반응적이며 수능적인 인간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토양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개인을 개성화된 자아, 즉 군중 심리를 초월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따뜻한 어루만짐과 등 두드림에 둘러싸여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융이 말한 자유는 무리를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는 것은 단절이며 애도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고 연인을 잃고 예측 가능함이 주는 안락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융 자신도 이 선택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贯徹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독했던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여 글을 쓰고 걷고 정신이 온전한 경계의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맞섰습니다. 그의 성찰은 고통을 알았지만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한 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립의 고통이 적응의 평범함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라는 세상을 가면무도 회장으로 보았습니다. 결혼, 관습, 편의를 위한 우정, 이 모든 것은 존재에 부조리하고 무서운 깊이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융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의 환상 아래 숨겨진 것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는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고독이 바로 그 필수적인 침묵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그저 들은 것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 반사된 그림자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고독은 뒤에 남겨졌다는 쓰라린 감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성숙하고 의식이 재편되며 내면의 혼돈이 형태와 방향, 그리고 불꽃을 찾아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으며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은 낭만적인 저녁 식사나 주말 쇼핑몰 나들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완전히 혼자일 때 방해물 없이, 약속 없이, 당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누군가 없이 있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철학적 사유가 태어납니다. 동시에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현대사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감정적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 과도한 공유,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을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적이 없지만 또한 이토록 공허했던 적도 없습니다.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수년간 피해왔던 목소리를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 창조자, 고독한 예술가를 위해, 즉 일종의 돌연변이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상해졌다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진실, 침묵, 그리고 마침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외칠 때까지 이어지는 자기 생각의 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유는 포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을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주는 정서적 안락함을 포기하고 공유된 인생 계획을 포기하고 자동적인 애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포기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의존하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성인기의 궁극적인 성취로 포장되어 팔립니다. 해피엔딩, 최종적인 정복, 완전한 세계로의 입장을 알리는 트로피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진 속 미소와 낭만적인 글거 뒤에는 더 밀도 높고 날거 그대로이며 좀처럼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결혼은 축하가 아니라 봉쇄입니다. 발견의 여정이 끝나고 가능성이 닫히며 확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며 반복, 습관, 루틴, 그리고 안락함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영혼은 그 반대의 것, 혼돈, 침묵, 불편함을 필요로 합니다. 위대한 것은 통제된 토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집을 짓는 데는 훌륭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잉태하는 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부름을 가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시간과 집중력, 그리고 분산되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이 결혼하여 일상의 요구, 감정적 의무,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끝없는 협상에 묶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모든 결정은 승인받아야 하고 모든 걸음은 설명되어야 하며 모든 변화는 협상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불꽃은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실존적 절박함을 공유된 스케줄로 바꾸어 버립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을 합의로 대체하고 깊은 진실을 평화를 깨뜨리지 말자는 암묵적 동의로 대체합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맞바꾸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뒤에 남겨두었음을 알면서도 미소 짓습니다. 융은 말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실현의 의지다. 창조와 파괴, 그리고 초월을 이끄는 생명 에너지가 이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전통적 결혼은 끊임없는 연기를 요구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 꿈꾸는 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의 절반, 가정의 절반, 이야기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절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하기를 선택하는 개인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고독과 정신적 공간, 그리고 창조적 관심과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황금 세장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세장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대담한 이들은 설령 애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창살 뒤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융은 자신이 그것을 살았기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배우자 곁에서 보낸 아늑한 오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독한 산에서, 침묵의 나날 속에서, 열병과 환각의 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상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삶은 안전입니까? 아니면 위대함입니까?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과 함께 옵니다. 진정한 주권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에도, 결핍에도, 두려움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는지를 묻기를 멈출 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기 시작할 때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모두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도 홀로 걷기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그 선택은 두렵고 고립감을 주지만 또한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당신에게 제공된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대를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당신의 존재하지 않았던 버전을 투사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관계, 예측 가능한 직업,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항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에 안전함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이기심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위해 생각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위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타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충분하며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충분한 사람은 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속되기 위해 기쁘게 할 필요가 없고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강렬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의존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아래에 땅이 있는지 모른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뛰어내립니다.
충동이 아니라 자각으로부터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 산채로 죽어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반을 대가로 감정의 찌꺼기를 받아들이고 안전을 위해 영혼을 파는 것.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으로 위장한 생존일 뿐입니다. 융은 결코 당신에게 행복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에서의 고독은 더 이상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자라고 당신의 비전이 형태를 갖추고 마침내 당신의 존재가 그 정당성을 찾는 공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즉 자신의 진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설령 그것이 타인의 사랑을 잃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은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이들에게 속삭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쩌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 갈망이 실은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기 싫어 꾸며낸 위장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이 관계라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고독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만큼 진실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방은 어두워지고 모든 소리는 서서히 육체에서 분리되는 의식 속으로 희미하게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당신은 진정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동행했을 뿐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세상이 미리 써놓은 듯한 각본에 매혹됩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는 것. 참 아름답고 안전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답처럼 여기는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조화를 위해 죽어가는 내 안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둔 꿈들에 대해, 침묵당한 욕망들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홀로서는 법조차 잊어버릴 때까지 서서히 휘어져 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어떤 길은 침묵과 고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때의 희생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포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그림자조차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진실을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프로그램된 미소와 화려한 결혼식으로 가득 찬 사회는 홀로 걷기를 선택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네. 결국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짝이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주에 가까운 기도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충족감이 알맞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